퇴직 후의 인생은 해방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고단함이었다는 말, 이제는 낯설지 않다. 30년을 한 회사에서 버티며 성실하게 일해온 60대 남성 이 씨는 퇴직식 날 누구보다 환하게 웃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2억 원, 그리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까지 합치면 매달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생길 거라 믿었다. 그는 이 정도면 평생 먹고 사는데 걱정 없겠지라며 아내와 여행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카드 대금 알림이 공포로 변했다. 연금만으로는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자녀의 결혼 비용이 그의 계획을 무너뜨렸다. 결국 그는 노후의 절반을 빚으로 시작하게 됐다. 퇴직 후 빚을 지는 은퇴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60대 가구의 부채 비율은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고 그중 상당수가 생활비나 자녀 지원을 위한 대출이다. 문제는 이들이 다시 일을 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 젊을 때는 언제든 다시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체력도 일자리도 줄어든다. 이 씨 역시 퇴직 후 몇몇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시급 1만 원 남짓의 단기일 뿐이었다. 그는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경제적 어려움은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진다. 매달 은행 이자 알림이 울릴 때마다 그는 자신을 탓했다. 그때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준비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반복되며 자존감은 무너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감정을 은퇴 후 재정 트라우마라고 부른다. 돈의 문제가 곧 존재의 문제로 바뀌는 것이다. 직장에서는 누군가 필요로 했던 사람인데 은퇴 후에는 지출만 남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상실감. 이 감정이 깊어지면 가족 관계도 흔들린다. 실제로 이 씨는 은퇴 후 부부 관계가 크게 달라졌다고 한다. 아내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대화는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돈 걱정, 미래 걱정이 일상의 대화 주제가 되면서 서로를 위로하기보다 서로를 원망하게 됐다. 그는 어느 날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살려고 퇴직한 게 아닌데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결코 이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 많다. 한때는 카페 창업, 전원주택 이주, 캠핑카 여행 등 제2의 인생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찼던 이들이 지금은 그 꿈을 접고 있다. 창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적자를 내고 기초는 생활비보다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온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의 끝에는 돈의 문제가 있다. 돈이 부족하면 선택의 자유도 줄어든다. 은퇴 후의 자유는 경제적 독립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린다. 경제 전문가들은 말한다. 은퇴 설계는 돈의 총액이 아니라 흐름의 문제라고. 하지만 많은 이들은 여전히 퇴직금 몇 억이라는 숫자에 안도한다. 연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과 생활비 구조의 유연함이다. 이 씨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매달 300만 원의 연금 중 180만 원이 고정비로 나갔다. 보험료, 관리비, 통신비, 식비 등이다. 여기에 의료비와 비정기 지출이 더해지면 한 달 평균 400만 원이 필요했다. 결국 매달 적자가 쌓였고 신용대출로 메워야 했다. 그는 퇴직 전엔 1만 원 단위의 지출은 신경도 안 썼는데 지금은 1,000원 단위도 세게 된다고 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소득 착시라고 부른다. 퇴직 전 생활 수준을 은퇴 후에도 유지하려는 심리적 관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퇴 직후 23년간은 소비가 크게 줄지 않는다. 외식, 여행, 가족 경조사 등은 오히려 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시기를 지나면 대부분의 가정이 생활비를 줄이기 시작한다. 문제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다. 초기 몇 년의 과소비가 평생의 재정 불안을 만든다. 그리고 이 불안은 마음의 평화를 무너뜨린다. 빚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심리적 무게다. 매일 은행 앱을 열어 잔액을 확인하는 습관은 마음의 병이 된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재정 불안 장애라고 부른다. 이는 단순한 돈 걱정을 넘어 자존감의 상실과 인간관계 단절로 이어진다. 이 씨는 말한다. 내가 벌 때는 친구도 많았고 약속도 많았는데 지금은 연락이 끊겼다. 돈이 없으니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 사회적 고립은 결국 정신적 고립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재정, 심리, 사회가 서로 얽혀 은퇴의 현실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은퇴의 시점이 아니라 은퇴 후의 구조다. 지금의 노후는 예전처럼 단순한 여생이 아니라 또 하나의 긴 생애 주기다. 평균 수명이 85세를 넘어서는 시대의 60세 퇴직은 인생의 중간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의 재정 설계, 사회 시스템, 그리고 심리적 준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부모 세대의 방식대로 살기엔 지금의 경제 현실이 너무 다르다.
빚은 단순히 잘못된 소비의 결과가 아니라 시스템의 공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은퇴는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의 문제로 바뀌었다. 일정한 현금 흐름, 통제 가능한 소비 구조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비한 비상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다. 낙관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계획이 되지는 않는다. 많은 은퇴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퇴직금으로 카페를 열며 그래도 나는 다르다고 믿었던 사람들, 기촌하며 이젠 자연 속에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모두의 시작은 희망이었지만 끝은 후회였다. 그 차이는 계산이 아니라 판단의 온도였다. 냉정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훈련, 그것이 은퇴 설계의 첫 단계다. 오늘도 누군가는 빚을 안고 하루를 버틴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미래일 수 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 잘못된 선택은 교훈이 되고 실패한 계획은 다음 세대의 지도가 된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고백이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다. 퇴직 후의 인생은 여전히 길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만 그 출발점은 후회가 아니라 현실의 인식에서부터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통장 잔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금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현실적인 공부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퇴직 후의 삶은 오랜 기다림 끝에 얻는 자유라고 믿었던 이들이 많다. 하지만 막상 그 문을 통과해 본 사람들은 안다. 그 자유라는 것은 통장 잔고가 버텨주는 한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한동안은 늦잠을 자도 마음이 편했고 아침 출근길 버스가 떠나는 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평화는 불안으로 변한다. 매달 줄어드는 잔고, 줄지 않는 생활비, 그리고 막연한 미래의 공백. 그제야 깨닫는다. 직장에서의 고단함보다 무서운 건 돈이 나만큼은 벌어주지 않는다는 현실이라는 걸. 20년간 금융기관에 근무했던 박 씨는 퇴직 후 1년 만에 부채를 지게 됐다. 평생 숫자에 강하다 자부했던 그였지만 은퇴 후 계산은 전혀 달랐다. 퇴직금 2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묶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매달 350만 원이 들어오니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가족 행사, 자녀의 신혼집 보증금 지원이 이어지며 한 해 만에 저축의 절반이 사라졌다. 생활비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고정비는 줄일 수 없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퇴직 전에는 절약이 선택이었는데 지금은 생존이 됐어요. 재정 전문가들은 은퇴 후의 실패를 소득의 착시에서 찾는다. 퇴직금이라는 목돈이 일시적으로 안정감을 주지만 실제로는 그 돈이 월세처럼 조금씩 녹아내리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없다면 은퇴 자금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든다. 특히 60대 초반에는 체력이 남아있고 여가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에 소비가 오히려 늘어난다. 여행, 외식, 취미활동, 경조사비 등으로 은퇴 초기는 지출의 황금기가 된다. 하지만 연금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 지금 65세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70만 원대에 불과하고 개인연금 역시 지속적인 납입 중단으로 실질적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반면 생활비는 줄지 않는다. 식료품과 공공요금, 의료비는 꾸준히 상승한다. 결국 은퇴자들은 수입은 고정되어 있는데 지출은 변동적인 역전된 구조 속에 살게 된다. 빚은 이렇게 생긴다. 처음에는 신용카드로 버티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통장을 건드린다. 그리고 결국 은행 대출을 받는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다. 퇴직자는 소득 증빙이 어려워 일반 신용 대출을 받기 힘들다. 그래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을 이용하게 되고 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한번 부채의 굴레에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렵다. 심리적 압박은 상상을 초월한다. 빚은 단순한 금전적 부담을 넘어 인간의 존재를 흔든다. 퇴직 전에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나를 지탱해줬지만 은퇴 후에는 돈이 나의 유일한 방어막이 된다. 돈이 부족해지면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진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고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위축된다. 아내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남편은 그 대화를 피한다. 그리고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두려움이 쌓인다. 이 나이에 다시 일할 수 있을까라는 자책이 자주 떠오른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일할 수 있음에도 일자리를 찾지 않는다. 자존심 때문이다. 예전 직장에서 팀장을 하던 사람이 마트 계산대나 택배 분류 일을 하게 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버티지 못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큰 후회가 찾아온다. 조금 더 빨리 현실을 인정했더라면이라는 후회다.
경제적 위기는 결국 심리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다시 재정적 악순환을 만든다. 이런 구조를 끊어내기 위해선 먼저 노후의 착각을 버려야 한다. 은퇴 후에도 과거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적이다. 많은 사람들은 젊을 때처럼 소비하고 젊을 때처럼 버는 구조를 상상하지만 이제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경기다. 경기장은 같지만 룰이 바뀐 것이다. 과거엔 수입이 지출을 이끌었지만 지금은 지출이 수입을 통제해야 한다. 그래서 노후의 재정 전략은 벌기가 아니라 흐름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 푼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 불확실한 시장 대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노후의 안전망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인 생활 설계가 필요하다. 또 다른 문제는 사회적 구조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은퇴 후 노후로 본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60세 이후에도 25년 이상 살아야 하는 시대다. 이는 인생 산막이 아니라 제2의 직업생애다. 그러나 은퇴자 대부분은 이 기간을 대비하지 못한다. 정부의 재취업 교육도 실질적인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고 시니어 창업 지원 역시 준비되지 않은 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감을 잃고 나는 이제 끝났다는 무력감이 자리 잡는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적응이다.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고 다른 방식으로 존재를 증명하는 과정이다. 중요한 건 일의 형태가 아니라 의미다. 생계를 위한 일이든 하루의 리듬을 지키기 위한 일이든 그것은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행위다. 빚을 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단순한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잘못된 시대의 부담을 홀로 감당한 흔적이다. 누구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 뒤의 선택이 다르다. 다시 일어나려는 사람과 주저앉는 사람의 차이는 자기 비난과 현실 수용의 간극이다. 은퇴 후 진짜 강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지금도 수많은 은퇴자들이 빚을 갚기 위해 하루 몇 시간씩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이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어떤 이는 택배 분류 일을 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다시 내 힘으로 버틴다는 게 위로가 됩니다. 퇴직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두렵다. 하지만 두려움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진짜 인생 공부가 시작된다. 빚더미 위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인간에게는 여전히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실패가 인생의 실패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현실을 제대로 배우는 가장 혹독한 수업이다. 돈을 잃고 나서야 우리는 돈의 본질을 알게 된다. 그건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유지하는 에너지다. 결국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태도다.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버티는가가 노후의 품격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절망이 아니라 경고다. 그리고 동시에 희망의 씨앗이기도 하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만 현실을 배운다. 그리고 그 현실을 배운 사람만이 다음 세대를 돕는다. 은퇴 후의 인생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구조를 다시 짜는 일이다. 후회는 누구나 하지만 거기서 멈출 필요는 없다. 오늘도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아직 늦지 않았다. 당신이 다시 움직이는 순간 인생의 균형은 다시 시작된다. 빚 위에서도 삶은 자라난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노후 자산이다.